어쨌든 북한 내부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러시아 글자가 들어간 우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 관계를 반영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교수님? 예, 그렇죠. 이게 올해가 그러니까 북러 친선의 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 80주년, 1945년 기준으로 보면은 80주년을 기산할 수 있을 텐데 네. 2015년도 그 조로 북러 친선의 해였는데 그때 발행된 우표에는 없었어요, 저게 또. 그때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북러 관계가 밀착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작년 6월에 맺어진 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관계 거의 군사 동맹에 준하다라고 이제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평가를 했었는데 그 북러 밀착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올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낸다고 했지만 이게 쉽진 않아 보이잖아요. 상반기 혹은 최대한 올해까지 끌고 가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러 혈맹 관계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러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러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 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가 거의 마지막 해입니다. 네. 굉장히 좀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거고 뭐 분위기가 좀 뭐 무르익는다면 5월 달에 전승절 행사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네. 2차 대전 전승절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김정은이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국제 다자 문제에도 대비를 하는 뭐 이런 그림도 펼쳐질 수 있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해가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로 막교환이 만약에 이제 실패로 끝난다면 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북한에 생포된 2명의 이제 북한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 가능성도 높겠죠. 그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네. 이제 뭐 배제할 수는 없고 아마 정보 당국에서도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뭐 그 상황은 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러시아 지금 우표 설명드렸지만 러시아 북러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냥 외면하면서 이제 포로 작전에 뭐 약간 본인의 의지를 불태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상황을 더 유도할 가능성.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네. 우크라이나 당국이 가장 중요한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신문에 같이 공식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아마 좀 예의주시하면서 민감하게 좀 현장에서 좀 처리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신문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그렇죠. 뭐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되어 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 코카콜라와 KFC 케찹 이야기가 지금 또 북한 내부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 지금 사진인데요.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죠. 햄버거 가게 로고가 보이고 그리고 저 주변에 코카콜라와 케찹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서요. 어떻습니까? 평양에서 자주 저런 걸 볼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오래전부터요. 제가 네. 북한에 있을 때부터 북한 사람들은 특히나 평양에서는 저런 햄버거라든가 네. 콜라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됐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흔히 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제품들의 경우에는 달러로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평양시 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곳에서 4곳 정도로 지정되어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통일된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 케첩이라든가 뭐 KFC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또 콜라도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당국이 북한 젊은 세대 특히나 청년층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뭐 케찹이라든가 이런 또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씩 수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도 분명히 북한에 있을 때 저런 KFC 케찹을 먹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적어서 햄버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고 지금은 부릅니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고기 겹빵이라고 불렀습니다. 고기 겹빵. 그렇죠. 고기를 사이에 곁들인. 두고 빵을 그렇죠. 겹쳤다. 예. 겹빵이다. 상당히 가격이 비쌌었고요. 세트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15불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김보자 햄버거 하나가 15불. 네. 그럼 그 거의 한 세트죠. 2만 원이 세트가. 넘는다는. 그렇습니다. 네. 김보 작가님 보시기에 지금 케찹이나 콜라 같은 것들 좀 흔하다고 하는데 네네. 김보 작가님이 느끼시기에 가장 이례적인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이례적인 반입 물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창기 때 이제 그 미키 마우스가 있었죠. 네. 미키 마우스를 드리고 또 로키 영화의 어떤 OST를 공연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움직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2년,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로키의 주제가를 따라 부르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엄금되는 하셔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고요. 디즈니
북미 영화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통제가 강화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집권 초창기에 이런 파격적인 개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대 반, 어떤 사람들은 또 좀 뭔가 바뀌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10년이 지났죠. 모든 것은 다 과거로 돌아갔고요. 김정일 시대보다 더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개인적인 궁금하긴 합니다만 햄버거와 햄버거 사이에 고기 패티가 제대로 들어가긴 하나요?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이제 나라마다 뭐 인도 같으면 소고기를 쓰지 않으니 다른 패티로 대체하기도 하거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영상 보니까 뭔가 약간 시커먼 게 들어가 있긴 하던데. 물론 모든 과거의 기억은 조금씩 미화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먹었던 햄버거의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퀄리티가. 괜찮았습니까? 네, 의외로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상추도 상당히 좋았던 걸 썼었고요. 그 토마토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 햄버거의 질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야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상당히 괜찮은 토마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